이제 막 직장인이 되었는데 연말정산이 뭔지 몰라 고민하는 신입사원분들, 또 연말정산은 해보셨는데 뭔가 챙겨야 될 것은 너무 많고 복잡하다고 잘 모른다고 하시는 직장인분들 모두 모여주세요. 챙기면 돈이 되는 연말정산 꿀팁과 연금계좌로 세액공제 더 받기까지 NH투자증권 베테랑 세무전문가 이전옥 세무사님 모시고 샅샅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연말정산 고고고!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우선 연말정산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는 직장인들이 의외로 많아요. 연말정산이 뭔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매년 1월 직장인들을 찾아오는 과제가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연말정산은 말 그대로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리지갑이라고 불리는 우리 직장인들의 급여는 매월 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지급이 되는데요. 이때 소득세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대략적으로 계산된 금액이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내야 되는 세금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나의 1년간의 총 급여가 확정되면 내가 실제로 내야 되는 세금을 계산해보고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내는 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아, 12월에 급여가 이제 모두 확정되고 그 다음에 1월이 돼서야 내가 내야 할 세금 계산이 가능한 거네요. 네. 그런데 저는 연말정산하면 이 두 용어가 헷갈리는데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뭔가 이 세금을 줄여주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르죠? 보통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한다고 하면 직접 세금을 계산하는 건 아니거든요.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자료를 열심히 준비해서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소득공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는 많이 벌면 많이 내는 구조인데요. 우리가 보통 얼마 벌어 그러면 연봉을 생각하시지만 연봉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연봉을 받더라도 개인에 따라서 부양가족 수 그리고 1년 동안 소비한 금액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반영해서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구하는데요. 이때 적용하는 것이 바로 소득공제입니다. 소득세는 과세 표준 크기에 따라서 세율이 커지는데요. 소득공제를 많이 받게 되면 과세 표준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득공제가 많아지면 부담세액은 적어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2천만 원을 받는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1,000만 원의 소득공제를 적용받고 한 명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0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는 사람의 경우 과세 표준은 1,000만 원, 6%의 세율을 적용받아서 산출세액은 60만 원이 됩니다. 그에 반면 소득공제를 하나도 받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과세 표준은 2천만 원이 돼서 적용 세율은 15%를 적용받고 산출세액은 192만 원이 계산됩니다. 어떻게 같은 연봉인데도 세금 차이가 꽤 많이 나죠? 이렇게 보니까 소득공제 준비한 사람과 아닌 사람이 세금 차이가 정말 크네요. 이제부터는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세법에서는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상자에 해당하면 납부할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주는 세제 혜택을 주는데요. 말 그대로 내는 세금을 줄여준다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후 준비를 하는 사람을 위해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해주고 급여가 낮은 직장인들 중에서 월세 사시는 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월세 세액공제를 해주는데요. 모두 다 세금을 조금씩 줄여주고자 함이에요. 소득공제가 과세 표준을 줄여주는 역할을 했다면 세액공제는 세액 자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네요. 이제야 좀 개념이 이해됩니다. 그러면요, 2021년 새롭게 달라지거나 저희가 좀 알아두면 좋을 꿀팁 있을까요? 올해는 코로나19로 다들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3월부터 7월까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을 전부 공제해주는 것은 아닌데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율을 적용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3월 사용분에 대해서는 결제 금액별 기준의 2배, 그리고 4월부터 7월달까지의 사용분에 대해서는 결제 수단에 관계없이 80%로 일괄 적용이 됩니다. 공제율의 상향 이외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소득 구간별로 30만 원씩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정말 파격적인 혜택인데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했는지 확인해 보시고 초과했다면 지금부터는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제로페이를 사용하시는 게 소득공제에 훨씬 유리합니다.
중요합니다. 무조건 많이 소비하라는 게 아니라 결제 수단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현명한 방법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결제 수단 바꾸는 거 외에도 지금 준비해도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금융상품이 있잖아요. 연말정산이 되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챙기시는데 그때 항상 언급되는 게 연금저축과 IRP입니다. 이 두 상품을 연금계좌라고 부르는데요. 정부가 국민연금만으로는 국민들이 여유로운 노후 준비 생활이 어렵다 보니 미리미리 노후 생활을 준비하라고 납입 단계부터 수령 단계까지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계좌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살펴보면 납입 단계에서는 연말정산 혜택을 주고 운용 단계에서는 과세를 이연하고 마지막 수령 단계에서는 연금으로 수령할 때 나이에 따라 3.3%에서 5.5% 저율과세하는 혜택을 주는 계좌입니다. 한마디로 연금계좌, 노후를 위한 절세계좌네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세액공제 제도가 한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4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세액공제 한도는 종합소득 1억 원을 기준으로 이하는 400만 원, 초과는 300만 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금저축을 풀로 가입하고 여유로운 분들은 IRP도 고려를 하시는데요. IRP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을 포함하여 총 700만 원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두 상품을 합해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총 700만 원입니다. 가입 요건도 다르고 투자 성향에 따라서 꼼꼼하게 살펴볼 것들이 많네요. 연구원님, 우리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급여하고 소득 기준에 따라서 공제율이 다른데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돌려받는 효과가 있는지 정확하게 정리 좀 해주시겠어요? 직장인들의 연봉에 따른 예시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연금계좌를 700만 원을 풀로 가입했다고 할 때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16.5%의 세액 공제율로 115만 5천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연봉이 5,500만 원을 초과한 근로자라고 하면 세액 공제율은 13.2%를 적용받아 92만 4천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같은 금액을 납입했는데 연봉에 따라서 돌려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율이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돼요. 연구원님, 연금계좌 세액공제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두 가지가 변경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올해부터 3년간 만 50세 이상이라면 연금계좌에 200만 원의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종합소득 금액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총급여 1억 2천만 원을 초과한 고소득자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두 번째, 만기가 된 ISA 계좌를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전환한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세무사님, 연말정산 시 필요한 금융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알아두면 좋을 주의할 점 있으실까요? 네, 세액 공제는 실제로 납부할 세액이 있을 때 거기서 공제를 받아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이고, 이것이 연말정산 환급까지 이어지려면 월마다 냈던 소득세가 더 많아야 되는데요. 만약에 세액 공제 자체를 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실제 부담하는 세액을 먼저 계산해 보시길 권유드리고요. 지난 10월 30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는 모의 연말정산 서비스가 진행 중이니까요.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과 연금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